어렵고 힘들고 하는 만큼 우리 아가들도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아가들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엄마가 알아야 할 팁들을 우리 김선옥 실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요 현재 호산 산호 웰빙센터에서 근무 중이시고요, 강남 성모병원 분만실에서 5년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수간호사로요. 5년간이면 우리 아이들을 몇 명이나 보셨을지 아마 상상해 보시면은 베테랑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셨던 우리 김선옥 실장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신과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사모님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분만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제가 저련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좀 간추려봤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임신 점검, 그 다음에 신생아 특징,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임신 점검에는 이제 임신 2, 3개월 전부터 우리 사모님들 엽산 보충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체중을 잘 유지하셔야지 또 이제 정상적인 체중을 이제 분만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술, 담배, 금연, 음식 관리를 준비를 했고요. 엽산은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한다 하시면 임신 3개월 전부터 이제 보통 복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태아의 신경관은 임신 4주 이내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임신 2, 3개월 전부터 복용을 하시고 분만 후 3개월까지도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엽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사진에 보듯이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시금치, 양배추, 검정콩, 콩나물. 근데 이제 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엽산이 함유된 엽산 약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이제 체중을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 적정 체중은 40주 동안 12.5kg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태아와 태반, 양수에 5kg 정도 체중이 증가해야 되고, 임산부의 혈액하고 세포 외액에 4kg 정도 증가, 그 다음에 지방이 3.5kg 정도 증가하는 게 적정한 이제 체중 증가이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임신 전보다 칼로리 섭취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칼로리가 부족하면 태아 성장과 발달에 핵심을 주는 단백질이 임산부 에너지 대사에 먼저 소모되어 태아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칼로리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체중, 얼마나 늘어야 정상적인 체중인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10주까지는 650g 정도 증가하고, 20주가 되면 4kg, 30주가 되면 8.5kg, 이제 막달이 되면 12.5kg 정도, 그래서 11kg에서 13kg 내외에서 증가하는 게 이제 적정한 체중 증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중이 너무 많이 늘었을 때 우리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임신 기간 중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또 아기 조산의 우려가 있고요. 분만은 자연 분만보다 제왕절개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분만 후에도 사모님들 이제 출혈이 좀 많아지고 혈전증, 조금 응급 상태가 오는데 혈전증이 올 수 있고, 우리 신생아들은 신경관 결석, 그 다음에 이제 조산 위험, 태아 성장에 이상을 초래하고, 체중이 많이 찌다 보면은 이제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 자가전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천식,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체중이 너무 적게 늘었을 때는 유산, 조산 증가하고, 체중이 작은 아이 분만할 확률이 높고,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임신하시게 되면 물론 사모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술, 담배는 가장 하시지 않는 이제 해야 되고, 술은 임신 초기에 이제 드시게 되면 유산 우려가 있고, 또 4%에서 5% 정도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배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저체중,
아기들 체중이 작은 아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이제 임신하시게 되면 꼭 피하셔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초에 이제 제가 산부인과 매일에서 근무하다 보면 산부님도 임신해서 오셔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회 먹어도 되냐는 이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회나 육회는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관리인데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지 우리 태아에게 이제 적정한 체중 증가, 성장 발달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5잔 이상을 드시거나 그런 걸 좀 피해 주시고 메틸수로는 덩치가 큰 생선, 참치개든지 억동 같은 데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생선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인공 첨가물은 이제 외부 음식, 이번에도 우리 한 사모님이 오셨는데 아기 피부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기 피부 예쁘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임신하기 전에는 외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대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는 밖에 있는 음식을 안 먹고 거의 집에서 해서 먹었는데 피부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는 이제 라즈베리 차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드시는데 금지차로 제가 생강차, 민들레차를 준비했는데 생강차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도 돼 있긴 하는데 이게 조금 뜨거운 성분, 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산모님도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생강차, 그 다음에 민들레차는 임신 후에 부종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드시는데 조금 안정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시죠? 신생아 관리. 네. 우리 이제 제가 신생아 관리에서는 신생아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기 관리, 신생아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둬야 할 이제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신생아들 특징은 애들이 바로 나왔을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진하고 똑같이. 태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엄마들이 분만하고 나면은 내 아이 같지 않아요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ET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지에 둘러싸여 있는 거는 이제 아기들이 양수 속에서 10달 280일 동안 아기 몸을 신생아 태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쌓여 있는 게 태지. 그 다음에 아기들이 울면 얼굴이 새파랗게 돼요. 그 이유는 아이들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안에 있는 혈관이 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울면은 새파랗게 보이는데 괜찮은 증상이고 머리 모양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엄마들도 분만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아기들도 이 세상에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보다 더 10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아기들이 엄마의 그 좁은 산소를 통과해서 나오면 어때? 아기들 머리가 밖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산소를 나오기 위해서 아이들은 머리를 약간 두개골을 접고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머리 모양도 조금 많이 부어있고 또 어떤 산모님들은 아기 뼈가 좀 뼈가 이상해요.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하시는데 나중에 예쁜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말랑거리는 거는 어른들이 쉽게 또 산모님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숨구멍.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대천문. 그래서 18개월 정도 되면 이제 다치거든요. 그리고 소천문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다치기 때문에 아기 머리 만질 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배를 보면 굉장히 볼록해요. 그래서 우리 아기 배가 모양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팔등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생아들은 머리가 굉장히 커요. 머리가 크고 또 팔다리가 짧고 배 모양이 볼록하게 보이는 거는 아기 배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배가 볼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모님들 수유하다가 우리 아기 귀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접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귀가 좌우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측 좌측 크기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접혀 있을 경우는 이제 수유할 때 엄마들이 자꾸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 귀는 아직 연골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손으로 잘 만져주시는데 어떤 아이들 귀 좌우가 완전히 틀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아이비인후과 방문하셔가지고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김호야. 그리고 이제 아기들을 보다 보면 엄마들이 실장님 배가 왜 이렇게 애들이 심장을 빨리빨리 헐떡헐떡 뛰고 심장에 무리가 있는 건가요? 뭔가 이상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신생아들은 어른에 비해서 심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호흡도 어른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래서 호흡은 1분에 40회.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 120회에서 140회 정도로 조금 빨리 뜁니다. 우리 신생아 대변. 처음에 이제 24시간 내에 이제 아기들이 변을 보는데, 그게 이제 태변이라고 해서 배내 똥이거든요. 근데 태변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진한 그 담즙색. 쉽게 얘기하면 그 쑥송편 같은 거 있죠.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아기가 태변을 못 볼 경우에는 소아과 방문하셔서 아기 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변이 이행변. 그래서 태변하고 노란색 변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2, 3일간 보는 이제 변이 이행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잠만 자요, 진짜. 하루 중에서 15시간에서 20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먹고 자고 하는데 최고로 수유를 안 하고 자는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자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그리고 밤에도 자주 일어나요. 밤에도 한 2-3번 정도, 많이 일어날 경우 뭐 3번, 4번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자는 시간은 이제 긴데 아기들이 어때요? 잘 자야 잘 자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모님들이 아기들이 낮에 잘 때도 굉장히 조용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밤낮의 패턴을 아기들한테 약간 인지시키는 것도 엄마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낮에는 조금 잘 때는 엄마들이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셔도 돼요. 근데 밤에는 자는 시간이다라는 인지를 해서 조명도 좀 낮게 해주시고 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낮과 밤을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들이 조금 교육시키는 것도. 근데 신생아들은 희한하게 따라가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들은 어른보다는 체온이 조금 높거든요. 기초 체온이 우리는 36도인데 신생아들은 뭐 37도 1, 2부까지도 특히 수유하는 동안은 체온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신생아는 어른에 비해서 이제 열 손실이 4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산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에 온도 습도 맞춰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조리원의 산모님들이 에어컨 쓰시는데 제가 한 25도에서 26도 유지를 해라. 근데 이제 조금 아기들, 조사를 해서 체중이 작거나 하는 애들은 조금 더 보온이 필요한데 평균적인 아이들은 25도에서 26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기 배꼽은 거의 떨어져서 가요. 이제 떨어져서 가는데 이제 분만 후 물론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조리원으로 오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배꼽은 10일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데 아주 가끔은 또 배꼽을 달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 너무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배꼽이 이제 달고 가면 목욕도 시키는 게 이제 걱정이고 여러 가지 걱정인데 배꼽이 떨어진 날은 목욕을 안 시키는 게 좋고, 배꼽 소독을 할 때는 알코올솜이나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소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균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독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 그리고 알코올을 쓰는 경우는 알코올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 그리고 소독한 다음에 배꼽은 잘 말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잘 말려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신생아 열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는데 겨드랑이 체온은 37도 2부 정도가 정상, 구강 체온 37도 8부 이상, 항문 체온 38도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모님들한테 37도 5부 이상, 38도가 넘어가면 소아과 방문하시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기들 체온을 잴 때 사실 항문 체온계가 가장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들 집에 가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죠? 목욕이거든요. 목욕은 사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시키셔도 되는데
여름에는 아기들이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켜주시는 게 좋고, 목욕하는 이제 시간은 아기들 좀 따뜻한 시간, 그래서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가 좋고, 목욕은 이제 어른들은 조금 오래 하는데 신생아들은 한 10분 이내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기들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끝내주셔야 되고,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1도, 여름에는 한 38도 정도, 겨울에는 41도 정도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부분 목욕을 할 경우가 있고 통목욕을 하는데, 부분 목욕 같은 경우는 배꼽이 떨어지기 전에는 부분 목욕 해주시는 게 좋고, 배꼽이 떨어진 이후에는 통목욕. 그 다음에 우리 아기가 오늘은 좀 열이 나는 것 같고 조금 보채는 것 같다 그럼 통목욕 안 시키셔도 돼요. 부분적으로 조금 닦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생아 목욕 순서인데, 제일 먼저 닦아주는 부분은 이제 눈부터 닦아주는데, 눈을 닦을 때는 이제 분만하고 나시면 이제 목욕 시켜보시겠지만, 눈을 닦을 때는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닦다 보면 또 나쁜균이 눈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얼굴, 머리, 가슴,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닦는데, 아래는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닦아주시면 돼요. 방법이 좀 틀려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닦는 이유는 여자애들은 이제 항문에 있는 나쁜균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시는 게 되고, 그다음에 목욕 시킬 때는 이제 사모님들이 우리 아기가 전체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할 경우는 로션 같은 거 보습을 좀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이 입안을 닦아줘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입안은 굳이 안 닦아도 되지만 사모님이 좀 닦아주고 싶다 그러면 아침 저녁 한 2번 정도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은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욕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 나서 아기들 빨리 입을 수 있게 세팅을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고, 애기들 그 생후 한 달까지는 제가 물로만 시키려고 해요. 목욕용품 많이 안 쓰셔도 되거든요. 얘들은 때가 있거나 분비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물로만 시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중에서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황달이에요. 그래서 황달은 이제 생리적인 황달하고 병적인 황달이 나눠지는데, 생리적인 황달은 보통 분만 후 한 2, 3일에서 열흘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적인 황달은 그 이유가 지나서도 이제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림과 같이 배꼽 아래까지 황달이 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제 병원에 가서 황달 수치를 체크를 하는데, 원장님들마다 그 체크하는 기준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12 정도를 이제 정상치로 보고, 황달이 올라갈 경우는 일단 모유 황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하는 거는 엄마 모유수를 한 3일 정도 스톱을 해요. 스톱을 하고 분유 먹이다가 황달 수치가 안정이 되가면 다시 그때는 이제 모유수유를 시작을 해도 되고, 그래서 황달을 관찰하는 데는 햇볕이 드는 부분에서 이제 아기 얼굴을 보면 육안으로 표가 나요. 조금 정상적인 피부톤이 아니고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고, 눈동자도 좀 노랗고, 그리고 황달이 왔을 때 가장 특이 소견은 아기들이 잠만 자요. 잠만 자고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분유 60을 준비하면 진짜 금방 먹거든요. 근데 황달이 왔을 경우는 60ml를 먹이려고 하는 시간이 뭐 40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기들 서킹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황달이 왔을 때는. 근데 황달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황달이 왔을 때 아기 얼굴 피부톤 보고 엄마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황달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1차적으로 모유를 3일 정도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 관찰을 하고, 그래도 황달 수치가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올라간다. 그럴 경우는 이제 광선 치료를 하는데, 이제 치료하는 동안에는 이제 광선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을 쓰고 이제 치료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모유나 분유 먹을 때만 이제 치료기 밖으로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광선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들이 황달이 올 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수유를 좀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호두 첨령을 제가 이제 조금 적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모님들이 수유하시면서 아기가 그렁그렁 뭐 이렇게 콧소리가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호두가 아직은 조금 이제 아기들이 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유할 때 거렁거렁하거나 휙휙 소리가 나는데 아기들이 잘 먹거나 열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생아 호두 첨령이 왔을 때 엄마들이 해줘야 될 거는 집안의 습도는 이제 한 50% 선에서 제가 맞추시라고 하는데 습도 조절 잘 해주시고 가습기 그리고 이렇게 아기들 옆으로 눕히는 게 좋은 게 빠듯하게 눕히면 기관지가 더 눌려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케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얼굴에 힘을 줘요. 보통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이 얼굴이 뻐개지면서 이제 몸을 비비 꼬는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아직 우리 신생아들은 운동 신경이 발달하지 못해서 뇌의 신경 영역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줬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네. 그리고 힘줄 때 마사지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기가 막 힘을 주고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 이렇게 쭉쭉이도 해주고 마사지를 했는데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힘을 줄 때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신생아 마사지는 이제 우리 아기가 굉장히 기분 좋고 편안한 시간에 해주는 게 좋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또 엄마와 유대 관계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마사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 눈 이제 저희 조리원에 와서 산모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실장님 저희 아기 눈 괜찮나요? 아기들이 이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양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기들 쪽쪽이 또 모아져 있기도 하고 보통 가성사시라고도 하는데 다 좋아집니다. 무서워서 진짜 깜짝깜짝 놀라시는 사모님도 계시는데 증상은 다 완화되는 증상이고, 신생아 사시가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럴 경우는 안과나 소아과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신생아들은 50cm 거리에서 약간 희미하게 봐요. 그러니까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는 있는데 엄마 아빠 얼굴을 확실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유건 이 정도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주가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3개월이 됐을 때 조금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신생아 신생아들 눈곱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아직 눈물샘, 비루관이 좀 막혀서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균의 침입보다는 이제 눈물샘이 막혀서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3주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데 더 오래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는 원장님이 연고 처방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비루관 마사지. 근데 소아과에 와야 될 때는 노란색이나 녹색 눈곱이고 눈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소아과 방문하시는데 저도 늘 사모님들한테 비루관 마사지 해주시라고 하는데 방법은 여기 사진하고 똑같이 여기 사이 사모님 보면은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수시로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시는데 신생아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엄마들이 조금만 힘을 주고 해도 빨개지거든요. 그래도 좀 약간의 힘을 줘서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루관 마사지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희는 이제 일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루관 마사지 가장 힘들죠. 영아 산통. 아기가 울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우리 아기가 밥 먹을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 다음에 기저귀 확인.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영아 산통은 특징적인 게 밤 늦게, 새벽에 이유 없이 아기가 막 숨이 넘어갈 듯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30분 이내에 이제 아기 울음이 그치는 경우도 있고 2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드라이브 하고 오면 아기가 울음을 그친다. 근데 이제 보통 영아 산통을 경험하신 산모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 보면
새벽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5시에 울기 시작해서 7시까지 울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아기가 자는 거예요. 근데 첫째인 산모님들은 아기가 이렇게 이유 없이 울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되게 또 긴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소아과 와서 이제 산모님들이 영아 산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모든 아이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만 후 3주에서 시작해서 4개월 정도 되면 영아 산통 증상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영아 산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목욕시킬 때도 우리 산모님들 그 따뜻한 물에 아기들이 들어가면 배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아 산통이 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좀 체중이 크거나 모유보다는 분유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유는 사실 엄마 젖을 먹다 보니까 아기들이 소화를 시키면서 먹는데 분유는 금방 먹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기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배 마사지를 좀 잘 해주시는 것도 영아 산통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박한호 원장님이 이제 모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모님들이 질문 많아요. 모유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먹여야 되는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수유해도 됩니다. 거의 15일쯤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의 변의 특징이 굉장히 묽고 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끔은 녹색변을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소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 중에는 체중이 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고 아기가 얼마를 먹었는지가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수유를 하고 나서 아기가 3시간까지 잠을 잘 자거나 그 다음에 체중이 잘 늘거나 그러면 모유량이 좀 적당하다라고 느끼셔도 돼요. 방금 말씀드렸죠. 황금색 변이 아니고 녹색 변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아기 변이 묽고 푸른색은 이제 소화액의 분비, 그 다음에 흡수가 조금 덜 돼서 녹색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먹는 양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체중 잘 늘고 3시간 정도 잘 잔다 하면은 모유량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저번에도 제가 한번 통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퇴실할 때 사모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엄마 침대에 눕히지 말라. 어른 침대는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생아들도 나름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아기 방에서 좀 자리를 비울 때는 제가 어른 침대 눕혀놓지 말고 아기 침대에 눕히거나 바닥에 좀 눕혀놔라. 그리고 아기 침대에 고민형 같은 거 혹시라도 이제 아기 얼굴을 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푹신한 거 두지 마시고, 신생아들은 진짜 더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방을 너무 덥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4도에서 26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산병원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조리원이고요. 저희 호산에 머릿돌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냐면, 호산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 어머니를 저희는 보살핍니다. 그래서 네, 저희 조리원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하셔도 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질문하셔도 되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모님들하고 접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분만하시고 나면 지금 들으셨지만 그때 가서 또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시게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